전북권 뉴스입니다. 입원한 환자가 술에 취해 간호사를 때리고 병원에 불을 질렀습니다. 또 정읍에서는 일가족이 독극물을 마셔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 한 병원의 간호사실 벽과 천장, 집기들이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이 병원에 폐렴으로 입원한 49살 김모 씨가 오늘 새벽 2시쯤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채 간호사 51살 유모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막 여기 책상 밑에다 밀어넣고 그렇게 막 때려가지고 입술 터지고 얼굴도 막 이런 데 다 붓고 막 볼펜으로 찍고. 경찰에 따르면 간호사 유 씨가 병원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김 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제 정읍에서는 42살 박모 씨가 자녀 2명과 함께 독극물을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남편 최모 씨가 이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박 씨와 19살 난 딸은 아직까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락병까지 거기 있어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자살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오늘 오전 9시쯤 익산 동산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앞서 지난 백운면에서는 실종됐던 지적장애인 23살 이모 씨가 마을 앞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공항버스 직통 노선 개설을 위한 방안이 모색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공항버스 독점 사업자인 대한관광이 지난 99년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뒤 기득권을 앞세워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대한관광 측에 기한 신고를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한정면허는 6년마다 면허갱신이 필요하다며 향후 복수의 공항버스 사업자를 모집해 직통 노선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국은 1년 넘게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내놓은 대책이라야 근거 자료도 없는 미봉책뿐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바람을 타고 오는 심한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어두기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기인데 그쪽이 완전 지혜지 그 집단촌이잖아요. 대지키는 그런 게 비우려고 냄새가 엄청. 전라북도는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들이 악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를 투입하고 분리 발효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이런 시설이 10곳이나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가축분뇨 시설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지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협약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배출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라북도가 이 정도로 악취에 대응하는 이유는 악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5차례 측정했는데 모두 기준 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기준으로 밝히는 측정치는 사실과 다릅니다. 완주군은 지난해 3월부터 혁신도시 2곳에 자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설치해 운영했지만 자료 분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석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치는 제가 이제 많이 했는데, 아직 이 셔츠는 지금 제가 못 해봤거든요. 전라북도는 제대로 된 기초자료 분석도 없이 그동안 대책부터 수립한 것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악취 기준치를 초과한 날은 모두 6일이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처럼 인근 축산시설을 폐업 보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한다며 내놓은 대책들이 헛구호는 아니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항공대대 이전 시 소음 피해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헬기 소음 기준을 둘러싸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군 헬기 전용 작전기지에 대한 소음 기준이 없어 공항소음법을 준용해 75웨클, 즉 62데시벨을 피해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녹색연합은 항공대대 소음 피해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상 50데시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의 최종 매각이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방직은 지난 11일 한양 JRD와 중요 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차순위 협상 대상인 부영과 이달 말까지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한양 JRD가 해결책을 찾지 못한 바 있는데 부영 역시 아파트 업체여서 매각과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농업용수 저수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주 저수율이 56%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때 10%까지 하락했던 섬진댐이 44%로 저수율이 올랐고 대하댐도 18%까지 저수율이 회복돼 올 영농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오늘 팬들과 함께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도청 강당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새로 팀에 합류한 김보경과 김창수, 로페즈 등이 팬들과 첫 만남을 가졌고 팬 사인회와 포토타임,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됐습니다. 전북현대는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3연패와 함께 10년 만에 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총선 예비 후보자의 40% 가까이가 범죄 경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도내 11개 선거구 예비 후보 71명 가운데 범죄 경력자는 전체의 38%인 27명으로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이 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4명, 음주나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3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